부엌에서 전해지는 디테일. 낯선 골목길 한쪽에서 풍기던 진한 커피향. 사람들의 주문에 바삐 움직이던 카페 직원의 오른쪽 팔뚝에 새겨진 그림. 한적한 골목길 한편에 조금 촌스러운 듯한 글씨체로 적힌 빛 바랜 전단. 해가 머리 중앙에 뜬 낮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시선과 행동들에 눈길이 멈춘다. 이런 자잘한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을 나의 특별한 일과이자 기쁨으로 삼았다. 일상에서 혹은 어디서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바라보고 기억하고자 한다. 정작 굵직한 중요한 것들은 놓칠지언정 온갖 세세한 것들을 기억 속에 쌓아두고 때때로 꺼내어 보며 앞으로도 쭉 나만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싶다. 부엌 5호를 준비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보낸 일주일이 유독 특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거리의 사소한 것들에 멈췄던 내 시선은 좀 더 은밀하고 사사로운 공간까지 이어졌다. 다른 이의 집 앞에서 문패, 대문, 손잡이 등을 구경하러 서성인 적은 참 많은데 실제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밀어 안까지 들어간 건 처음이었으니까. 인터뷰하면서 나의 시선은 바쁘게 움직였다. 인터뷰의 흔적이 가득한 매우 사적인 물건과 공간은 그때의 향기와 햇빛과 당시 흐르던 음악 소리와 함께 새롭게 기억의 장소에 쌓아갔다. 특히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그 순간이 참 좋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배지지 흘렀다. 내 기억 저장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베를린의 부엌이다. 흐르듯 간결한 선으로 흰 배경을 가득 채워내는 일러스트레이트 작가의 집에서 마주한 부엌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의 그림처럼 간결하고 밝은 싱크대 뒤로 딸을 위한 작은 나무 부엌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동그랗고 착한 눈이 엄마를 꼭 닮은 그 애는 앞으로 자기 부엌에서 고사리 손으로 조그만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설거지하다가 까치발로 엄마의 싱크대를 들여다보며 궁금한 것을 묻고 엄마의 손 모양을 관찰하겠지. 그렇게 점점 더 엄마를 닮아가겠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혼자 괜히 뭉클한 마음이었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아침은 먹었어? 우리도 어딜 가나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사이다. 외모부터 식습관, 모든 게 엄마와 닮았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 몸에 밴 습관에도 엄마한테서 온 것이 많다. 언제 다 받았나 생각해보다가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은 대부분 부엌에서 시작된다. 7년 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작디 작은 부엌 앞에서 뭔가를 처음 만들어보려 했을 때 서툴지만 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도 그 덕분이었을 것이다. 밥을 지을 때 쌀에 물을 어느 정도 넣는지, 남은 채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귤은 작고 단단한 것과 크고 말랑한 것 중에 뭘 고르는 것이 좋은지 같은 것들. 아주 어릴 때부터 부엌을 오가며 엄마 앞에서 바라보거나 질문하며 나에게 스며든 삶의 세세한 디테일들이다. 부엌 속 유년 시절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나 보다. 여전히 나는 샐러드를 만들고 나면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인 뒤 그러는 것처럼 남은 채소를 모두 한 봉지에 다 넣어버리고 밥을 할 때는 손등에 동그란 뼈 살짝 아래로 물을 맞추고
귤을 살 때는 작은 것만 고른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아직 나의 부엌 속 능력치는 엄마의 모습에서 배웠던 딱 이 몇 가지에만 머물러 있다. 그 다음으로 발전한 것이 거의 없다. 그리하여 미래의 내 부엌을 위한 단정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의 부엌은 늘 깔끔한 모습일 수 있게 수납장이 많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을 때 짜잔 하고 내놓을 비장의 레시피 하나쯤은 있어야겠지? 혹시 이 다음에 부엌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기억할 어린 명체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애에게 전할 디테일도 준비해둬야겠어. 역시 이번에도 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은 많이 놓쳐버린 듯한 생각들이긴 하다. 미래의 내 부엌의 모습. 내가 그리는 대로 쉽게 완성될 것 같지 않지만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진다. 여러모로 그 안에서 따뜻하고 배부른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좋겠다.